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부 고합성입니다. 오늘은 6장과 관련돼서 전 시간과 연계해서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기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절차법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항상 들어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목차를 우리가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1편에서 1절에서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등, 그 다음에 3번 여성의 창업 지원 등, 4번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5번과 관련돼서 여성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나머지는 벌칙과 보칙의 관계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항상 목차부터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실태조사법 7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1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는 게 요게 바로 2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5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0년마다 여기 있는데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두는 거예요. 누가? 여성벤처기업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 단체에 이탁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이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업이 한다면 그때는 이임이겠죠. 그래서 요 이탁과 이임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안과 관련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에 이탁할 수 있다라는 거. 3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 여성기업, 여성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 이를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것. 1항과 관련돼서 2년마다 요거는 우리가 2019년, 2018년, 2016년 3번 우리가 연타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탁할 수 있다. 요 1항과 2항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관련돼서는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성의 창업 지원 등 우리가 나와 있죠. 여성은 요즘 많이 우대받고 있어요. 특히 제8조와 관련돼서 여성의 창업 지원 특례와 관련돼서 요거 특히 1항을 한번 봐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에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2019년, 16년, 15년 그래서 3번 출제되고 특히 1항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2항과 관련돼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 창업자 및 여성 창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창업과 관련돼서 여기 단서가 붙어요. 여성 창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이라는 거예요. 3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요거와 관련돼서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의 특례로서 우리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9조와 관련돼서 특히 3항을 우리가 한번 보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5%입니다.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2019년과 관련돼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사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구매 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말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강요는 할 수 없겠죠.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매 계획에서 반영하여야 된다. 그래서 특히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무슨 구매예요? 우선 구매라는 것 법 구조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 지원은 이제 자금 지원의 우대와 관련돼서 제10조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특히 이란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주체에 대해서 우리 주체라는 것은 항상 누가 우리가 하는 건가? 그러면 자금 지원의 우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거 포인트를 잡고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된다. 19년에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안과 관련돼서 정부입니다. 여성이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전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누가? 정부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경영능력 향상 지원과 관련돼서 법 11조 자, 2019년, 2017년, 2018년에 3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경영능력 향상 지원도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가로 5번과 관련돼서 디자인 개발 지원도 우리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지원 익숙해져야 돼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의 우대 한번 제10조와 관련돼서 꼭 한번 잡아놓고 경영능력 향상 지원,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지원. 그래서 요즘 대체적으로 우리 대표를 세우는 게 누구예요? 남성보다는 여성 기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자 해서 여성을 대표자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금 지원 우대 얼마나 좋아요? 자금 지원도 우대받고 여성 경영 향상 지원도 받고 디자인 개발 지원과 관련돼서 법 12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장과 관련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네요. 여성경제인협회도 있다라는 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장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랑 보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정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이제 당연 설립이 있고 임의적 설립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봐요. 당연 설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 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인이야. 그래서 법인이니까 어떻게 자연히 우리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어때요? 법인 이렇게 하면 자, 법인이 법인이지. 그렇지 말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인격이다.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려면 역시 무슨 등기를 갖춰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뭐예요? 딱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법인 그러면 법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인격으로서 그러면 국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인격이 바로 국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과 관련돼서 법이 주는 인격.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법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원이 주체가 돼.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결론적으로 정관 작성 행위로서 대표적인 합동 행위가 된다.
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을 출연하겠죠. 재산을 출연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인에는 사단법인이고 재산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주체에 따라서 공법인, 사법인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법인은 법이 주는 인격,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13조와 관련돼서 설립한다, 법인이다, 사망과 관련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역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설립과 관련돼서 13조와 관련돼서 꼭 한번 1항과 2항과 3항과 4항과 관련돼서는 한 번쯤만 읽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여성경제협회의 의무는 뭐냐? 보면 뭐 근익을 보호해 주겠죠. 협회는. 그러면 협회와 관련돼서 특히 한국 당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뭐 1호부터 7호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공통점은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 특히 6호와 관련돼서 애국 여성 경제인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 포인트를 잡고요. 그러니까 협회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애우는 것도 중요해요. 애우기 전에 뭔가 감이 잡으라는 거예요. 감. 감이라는 꿈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했죠. 아버지, 아버님, 아빠. 대상은 어때요? 같죠? 자, 아버지, 아버님, 뭐예요? 아빠는 대상은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뉘앙스 차이라는 거예요. 뉘앙스. 뉘앙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저 감이라는 거예요. 감이라는 것은 저 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님, 아빠. 근데 뉘앙스는 달라요. 아버지. 뉘앙스 느끼겠죠? 아버님, 아빠. 그러니까요. 이런 뉘앙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뉘앙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고 점차로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 두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천수어라는 거야. 자, 주수어,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죠. 자,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 공통점은 어다, 어라는 거네. 고기 어자라는 거네. 이건 대체적으로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라는 것 대체 뭘까?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그럼 결론적으로 조기를 말릴 때 하늘에 던져서 말린다. 그래서 조기를 천수어라고 그러기도 해요. 추라는 것은 가을 추자예요. 가을 추자라는 것은 가을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조기. 그래서 추석 재래상에 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석수어라는 것은 오리지널 조기는 뭡니까? 자, 머리 혹시 드시고 나서 머리를 해부를 해보세요. 해부를 보면, 머리를 해부를 해보면 뭐가 나와? 흰 돌 2개가 나와. 그래서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라는 것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는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뭐 무슨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천수어, 2. 추수어, 3번 석수어, 4번 조기, 5번 그러면 5번 도다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것은 이해와 암기가 필수라는 거야. 암기를 안 하면 법은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일단은 참 공부하신 사람은 자꾸 강의를 들어서 뉘앙스를 잡고 점차 시간이 해결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1호와 7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4조와 관련돼서 협회의 업무와 관련돼서 1호부터 7호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5조 참 중소기업법을 공부하면서 여성기업법을 공부하는데 참 여성이 많이 우대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거의 젠더가 문제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젠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그러면
여성은 뭐예요? 신체적으로 약하다. 약하니까 뭐예요? 특혜를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또 뭐 나름대로 뭐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여성 교육과 관련돼서 뭐 조문에 우리가 규정해 놨으니까 여성에 대한 우선 뭐예요? 지원해주고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예요? 확인만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조와 관련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해패는 여기에 해패가 합니다. 요거 해패. 자,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해패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서 해패는 경제인 여성 해패는 결론적으로 종합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지원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5년과 관련돼서 출제됐고요. 자, 사망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누가 하는 거죠? 예, 해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놨다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항과 2항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대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대부.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패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패에 대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법이라는 걸, 우리 국유재산법이 있어요. 자,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개를 나눠줘요. 여기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 여기에 대해서 일반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기업재산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대표적으로 또 4개로 나눠져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으로 나눠져요. 자, 일반재산과 관련돼서 요 일반재산은 과거에 뭐예요? 요거는 잡종재산이었어요. 잡종이라는 것은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 그래서 다원화. 그래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고 잡종이라는 것은 인권 유린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런 색깔도 쓸 수 없잖아요. 살색. 요 살색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자, 살색에 대해서도 약간의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패에 받을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 해패에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2018년, 2016년, 15년에 3번 또 출제가 됐네요. 자, 이 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사항과 관련돼서 해패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하고는 민법중, 그래서 사단법인을 정한다.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이 아니거든. 해패는 여러 사람이 정관 작성 행위를 하겠죠. 그럼 시험은 출제와 관련돼서 해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과목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요거라는 거. 그러면 사항과 관련돼서 국유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와 관련돼서 특히 1항하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와 관련돼서는 바로 16조 제17조와 관련돼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1항과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많이 생겼죠. 우리 이제 요번에 강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뭐요? 자, 건축물이 와르릉 무너졌죠. 짓다가.
근데 그거는 그 자체에서 뭐 하도급을 준 거잖아. 도급을 준 거잖아. 그러면 도급을 중요했으면 그냥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필요하다? 역시 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 20조와 관련돼서 무슨 감독이?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죠. 자,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짱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란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외 사무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도 감독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 20조와 관련돼서는 누가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것. 20조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여성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요거죠. 요즘 자 실세는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사장은 남성인데 여성을 내세워서 여성 기업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기업을 꼭 확인해 두는 것. 그래서 확인 및 확인 취소라는 게 있겠죠. 여성 기업의 확인 등 법 20조 2호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성을 그냥 바지 상황으로 내세워서 남성이 밑에서 우리가 조작하는 것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여성 기업의 확인 등이라는 겁니다. 이 법에 일단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여성 기업에 해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누가?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라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 기업에 해당한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여성 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요경을 명시한 정명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사망과 관련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요거 한번 꼭 확인해 놓으세요. 1년 기간 내입니다. 1년 기간 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와 2호. 자, 그러면 조사 검토 결과에서 여성 기업이 아닌 것을 밝혀진 자. 자, 2호와 관련돼서 여성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그래서 여성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여성 기업으로서 특례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역시 뭐가 없어요? 짝꿍이 없다라는 거. 짝꿍이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가 없죠. 그래서 1호와 2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특히 사항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여성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등 여기에 대해서 20조 2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네요. 자, 취소와 관련돼서 확인 취소 소송이죠. 확인이네요. 확인.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 있죠. 우리가 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정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 자, 세 번째는 형성 판결이 있어. 형성 판결. 그러면 방망이 몇 번 두드릴까요? 3번 두드리죠. 이행하라. 확인해준다. 형성해준다. 땅땅땅. 확정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을 잡아둘 거는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있다. 그러면 여성을 확인해줘야겠죠. 그래서 확인 판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성이 이제 아닌 것을 확인했었으면 여성은 그러면 확인 취소 소송을 우리가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과 확인과 형성을 기초적으로 해서 우리 요 조문을 우리가 보시죠. 여성 기업의 확인 취소와 관련돼서는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어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 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 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 취소와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짓이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부도 폐업된 사유로 기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1호. 세상에서 요즘은 지금 요거죠. 거짓.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요 두 개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여성 기업이 확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 그러면 여성 기업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나 확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해당 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법률과 관련돼서 구조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 여성 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안 된다. 자,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취소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초상을 생각해서 취소는 청문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등 법 20조 3호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잘 관리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법 구조상 우리가 참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20조 3호와 관련돼서 꼭 좀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뭐예요?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학정 판결의 종류, 요거 한번 따져주시고, 우리가 당연이냐, 필연이냐.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는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거. 요 정도만 우리가 딱 정리해 두신다면, 요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요번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면 한 번 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서 자기가 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걸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